네, 모닝타임즈입니다. 지금 SV뱅크 파산에 따르고 또 방금 전에 속보를 보면은 또 시그니처 뱅크도 파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은행권에 대한 또 다른 악재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미국 증시에 나왔던 이모저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또 금리 얘기하다 또 갑자기 또 이런 악재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 하락, S&P 500이 1.4% 하락, 나스닥이 1.7% 하락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되는데 2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 31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예상치는 2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1월 달에 3.4%에서 3.6%로 상승했고요. 예상치가 3.4%였기 때문에 3.4%보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했고 예상치가 4.8%였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했고요.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0.24% 상승했습니다. 예상치가 0.4%였는데 0.4%보다는 하회했습니다. 레저 접객업 쪽에서 10만 5천 명이 증가해서 많이 증가했고요. 소매 무역 쪽에서 5만 명이 증가해서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경제 우선순위는 여전히 인플레 낮추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뭐 할 일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뱅크 구제금융을 고려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몇몇 구제금융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고려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은행 시스템 정말 안전하고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회복력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는 실리콘밸리 뱅크 예금 전액 보호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재무부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제 관계자들이 주말에 이제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 헤지펀드 매니저죠. 월요일에는 더 많은 뱅크런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모든 예금에 대해 보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은행에서 뱅크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우선은 경제 지표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 평균 임금 이걸 보면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고용은 늘었고 평균 임금도 지금 약간 시장 예상폭은 하회했다. 근데 실업률은 또 올라가지고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번 지표가 잘 나온 건지 아니면 잘 못 나온 건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고용 지표 그러니까 신규 고용은 좀 늘었지만은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업률은 좀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고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 월가에서 이제 임금 상승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예상보다는 좀 둔화하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데 이렇게 약간은 개선된 부분의 고용 지표를 다 뒤엎어버린 악재가 바로 SV뱅크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분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은행 자체가 가진 좀 특수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유 자산을 미국 국채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50% 이상을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보다는 더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자산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은행들,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50% 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42% 넘는 데도 없어가지고 이 은행 자체만으로 지금 문제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지역 은행들이 한 5천 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형 은행 합해서 은행들이 5천 개 정도 되는데 지금 자산 순위는 한 16위 정도 되는데 나머지 이제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몇몇 리스트들이 이제 블랙 리스트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가 그런 쪽에서는 결국에는 뱅크런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금융 악재가 당분간은 이제 미국 증시, 그러니까 FOMC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악재가 될까요? 저는 상당 부분 잠시 이게 지금 미국 이제
대형 은행이라면은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네, 뱅크 오브 네. 아메리카, 그다음에 뭐 웰스파고, 시티 정도인데 이런 은행들한테는 거의 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도 보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 좀 헐값으로 나오는 게 없었는데 만약에 헐값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인수하면서 뭐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뭐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대형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지역은행들의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고조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분석대로 대형주들은 은행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JP모건 체이스는 오르기도 했고요. 중소형 이 지방은행 쪽만 크게 밀리는 결과로서 나오게 됐습니다. 또 뱅크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빌 에크먼이 이제 월요일에 더 많은 뱅크런이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월요일이고 이제 미국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월요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25만 달러만이 이제 보증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5천만 원인데 뭐 결국에는 그 이외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은 네. 더 많은 뱅크런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얘기했듯이 전보다 이제 구제금융 비슷하게 뭐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방안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근데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이제 정보를 취합한 거에 따르면은 네. 앞으로 2주일 동안은 50% 예금을 받겠지만은 나머지 3에서 6개월 동안, 나머지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 동안 실현된 가치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액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때 뭐 가치 기준으로 지급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역은행들의 뭐 뱅크런은 발생할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들의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잘 가는 종목들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나노,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죠. 이것과 관련된 공정 개발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삼성이라든지 대만의 TSMC 쪽하고는 또 새로운 또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주가 상승을 인텔에 저는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단기적인 수급이 조금 와가지고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걸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인텔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질 않아요. 전체적인 지수가 이제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불안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랐던 거에 대해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또 차익 매물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전체적인 지수의 향방하고 종목하고 이제는 좀 계속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종목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목 이제 사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이제 지수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을 그렇게 뭐 좋게 안 보셔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테슬라 쪽에서는 배터리 수급을 더 늘리려는 것 같아요. 한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쪽에 다 손을 뻗치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파이를 늘리는 걸 보고 있으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은 그래도 전망이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오늘 전망은 괜찮습니다. 네네. 전망 괜찮은데 제가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과도하다. 조정을 네. 거친 다음에 뭐 이런 재료들이 받쳐져 가지고 향후에 실적이 개선되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부각이 돼서 다시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네네. 지금은 이런 재료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버티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날 또 금값,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높았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뭐 그 금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에도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금하고 비트코인이 네.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저금리 상태에서 이쪽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뭐 매수가 쏠리면서 뭐 상승을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네. 이런 상품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붙지 않잖아요. 이자가 붙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이건 다시 당연히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금에 관한 투자도 어떻게 본다면 금리가 고점의 피크에 이르렀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그때가 네. 오히려 차라리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안전자산의 금과 관련된 부분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또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좀 빠지겠죠. 빠지겠는데 만약에 뭐 국내 금융주로 이게 뭐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 전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죠. 예. 뭐 만약에 은행주들이 이걸로 인해서 과민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 관점에 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지수가 지금 코스피든 뭐 코스닥이야 코스피 따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뭐 이제는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하락의 초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시스템 리스크, 금융 리스크 쪽으로 이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제 미국도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좀 기술적 지표 봐가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악재가 거의 지수가 하락하는 끝 마무리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뭐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자고 할 텐데 이제는 초창기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나갈지 모른다. 계속 불확실성 가지고 있다.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승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악재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차츰 해소될 것이라는 어떤 뭐 그게 안개가 좀 거쳐야지만 상승하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는 계속적으로 네네. 관망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도라고 말씀드렸듯이 좀 계속적으로 네네. 이 국내에 어떻게 여파가 미칠지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좀 현금 보유량을 늘리게 되면서 시장의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닝타임즈